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2월 22일 자정입니다. 고고TV는 보수입니다. 개혁보수입니다. 물론 이재명을 통한 문재인의 정권 연장은 절대적으로 찬성을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보수가 이렇게 창피할 수가 없습니다. 고고TV는 평생을 보수로 살아왔고 대학교 졸업과 동시에 그 다음에 앞으로도 보수를 살아갈 것입니다. 어느 나라 정치 지형을 봐도 진보와 보수는 대립관계에 있고 경쟁이며 협력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 대선은 미쳐 돌아가고 있다는 그 지론은 철회할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을 비난을 하지 않아도 고고TV가 쓰레기 자유우파들 100개가 있다면 99개가 이재명을 비난하고 있으니 저까지 동참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보수는 반성해야 되면서 개혁해야 합니다. 지금 제가 왜 이 보수가 창피하냐 그러면은 보수는 망하더라도 반성은 있었고 자기 반성은 있었고 양심과 상식은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이재명이란 멍텅구리 정체불명의 이재명이 아니고 윤석열이란 멍텅구리 윤석열이란 정체불명의 대선 후보를 만들면서 보수는 또 한 번의 위기가 왔다. 그것도 대위기다 하는 게 고고TV의 직관 방송입니다. 87 체제 이후를 보면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박정희는 보수가 아니고 좌파 보수를 뛰어넘는 그냥 국가 지도자였습니다. 박정희의 그 시책은 좌파 시책을 헌법에 넣으면서 상공화국이 현재 대한민국이 이만큼 잘 살게 됐다는 것을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그 보수와 진보, 좌파와 우파를 가르는 것은 경제적인 관점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빨갱이를 물리치자 하는 사람은 보수고 북한과 친하게 지내면은 진보다 하는 그 틀딱 틀리들 자유우파 유튜버 쓰레기들 방송 때문에 아주 골치 아픕니다. 이준석이가 지금 헷갈리고 늪에 빠지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죠. 87 체제 이후에 김영삼은 보수였고 김대중도 보수였고 그 다음에 노무현은 좌파였고 진보였고 이명박 박근혜는 보수였고 다음에 문재인은 완벽한 좌파였고 이재명도 완벽한 좌파입니다. 시장 경제를 중심으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회창 사건의 총풍 사건 또는 돈트럭 사건 그렇죠? 그거 다 반성했죠. 그리고 디도스 사건 그런 거 다 반성했습니다. 그러면서 천박당사로 옮기고 우리는 노무현 김대중한테 정권을 헌납했고 그렇죠. 그 총풍 사건 모르면 이회창의 총풍 사건 돈트럭 사건 모르면 찾아보세요. 인터넷에. 그거를 인정을 했어요. 반성을 하고 그러면 깨지고 김대중 노무현한테 10년 정권을 주고 간신히 찾은 게 이명박이었죠. 이명박의 다스 문제는 그것은 저는 비난할 생각 전혀 없어요. 현대그룹에서 30년 동안 하면서 회장까지 오는 사람이 35년을 봉직하면서 그 시트 커버에서 다스 하나 얻어가지고 차명으로 친족 경영시킨 게 뭐가 문제가 되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박근혜도 보수였습니다. 박근혜는 당사까지 천막으로 옮겨다니면서 보수를 재건시켰죠. 거기에 들어왔다는 게 윤석열인데 그동안 우리는 김영삼과 김대중도 보수예요 여러분. 김영삼과 김대중은 빼고 그 다음에 87 체제에 했던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이 사람들은 정치적인 역학관계에서 정치 자금은 받았었지만은 개인적으로나 또는 부군이나 박근혜 대통령은 남편이 없으므로 자기 와이프 즉 영부인의 문제는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요번에 우리 보수의 대통령 후보인 윤석열이는 자신도 문제가 너무나 많고 윤석열 사기꾼이에요. 이재명과 맞잡의 사기꾼이에요. 거기다가 김건희라는 희대의 이 요물이 나타났으니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죠. 보수인 개혁 보수인 고고TV는 이런 자들을 지지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하루에 몇 번 지지할까 말까 하다가 영상만 켜고 뉴스만 다 섭렵하면은 나쁜 점만 보이더라 이거죠.
그렇다고 이재명을 갖다가 대통령 당선시킬 수 없으니 골치 아프다는 거죠. 지금 김건희의 주가 조작 의혹, 이건 주가 조작 맞아요. 내가 얼마 전부터 말씀을 드렸죠. 몇 달 전에는 저 주가 조작 저거는 또는 장모 땅 투기 사건은 큰 영향이 없다 그랬는데 이제는 초박빙이에요. 지금 둘이. 누가 더 실수를 하고 누가 더 거짓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판세가 갈릴 위기가 왔다는 것이죠. 이 김건희의 주가 조작 사건을 YTN에서 먼저 터뜨리고 KBS에서 보도를 하고 오늘에 또 SBS에서 또 심층 분석을 해가지고 아주 폭로를 해버리죠. 이거 주가 조작 의혹 맞아요. 그 대개윤들과 틀딱틀리들과 자유우파 유튜버들과 국힘 대개윤들은 아니 이게 어떻게 주가 조작이냐? 그냥 이익만 봤을 뿐이다. HTS도 아니고 전화로 주식 거래한 게 어떻게 주가 조작이 되냐? 이게 10년 전 일이죠. 10년 전 일인데 HTS가 있었고 HTS로 하면서 전화로 상담을 하면서 주가 조작을 한 거 맞아요. 그리고 주가 조작은 기본적으로 전화로 하는 겁니다. 전화로. 그 털딱 털리들은 좀 정신 좀 차리라고 고고TV가 몇 번 방송했죠. 고고TV는 큰 손이었다고. 응? 중간에 브로커나 또는 그 지점에 직원을 통해서 전화로 물어보면서 야 얼마까지 우리가 땡겨야 되고 얼마에 팔아야 되고 얼마까지 끌어올려야 되냐. 그걸 전화로 상담을 하지. 그럼 어느 순간에 끊어서 팔고 어느 순간에 또 다시 사고 이렇게 해서 단계적 계단식으로 올리자 하는 것이 주가 조작이에요. 그걸 대표적으로 김건희가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김건희가 그랬잖아요. 윤석열이가 대통령 출마하기 전에 어떻게 그렇게 부를 쌓았습니까? 하니까 땅을 어떻게 사고 팔고 하고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 그거는 명명백백한 거 아니에요? 김건희 입으로 나와서 주식으로 돈을 번 친구예요. 이 친구는. 그 시어머니가 엄마한테 받은 것이고 그렇게 되죠. 그거야 뭐 법정 시한이 되지 않습니까? 그걸 말할 수 없고. 그런데 문제의 핵심이 뭐예요? 윤석열이가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죠. 이 김건희의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이거 치명타로 갈 거예요. 물론 대개연들은 다 모였죠. 그러나 중도층과 친문 쪽은 이재명을 이탈하려는 친문 쪽은 이재명으로 뭉칠 거예요. 기가 찬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냥 무대뽀로 막무가내로 윤석열을 밀고 있으니 이게 문제라고 내가 지금 몇 달 동안 피를 토하면서 말씀드리고 있죠.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 SBS 보도에 따르면 9억 4천만 원을 2달 동안 땡겼다. 약 2배의 수익이 났어요. 이건 주가 조작이고 선수들이 하는 겁니다. 그 주식 모르는 사람들 이야기하지 마. 10억을 투자해가지고 2달 동안 10억을 버는 게 어딨냐고. 일반인들은 죽어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 말씀드렸죠. 이거는 BW나 CW를 갖다가 또는 주식 매매 거래에 있어서 통정 거래를 한 건데 이거는 도이치모터스 건호수한테 정보를 받아서 한 거예요. 그런 거 비일비재했어요. 과거에. 요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그게 통정 매매고 정보를 미리 입수해가지고 개미들을 죽이고 개미들의 돈을 빨아먹었으니 그게 주가 조작이라는 거예요. 나 이런 걸 실드치는 대개연들을 보면 이해가 안 가. 그래서 보수는 망한다는 거예요. 한 번 더. 대통령이 돼도 망해요. 모든 매매는 통화 내용이 녹음되는 전화 주문을 통해 이루어져 주가 조작에 관여할 수 없었다. 이게 주가 조작이에요. 이 국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최지연인가? 걔가 계속 이걸 법적으로 따지는데 완벽하게 걸려들어가는 거예요. 주가 조작은 전화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가 HTS로 치고받고 하는 거예요. 전화 통화를 했다는 내용이 녹음이 돼 있다. 그럼 얼마나 올라갈 거예요? 얼마나 사야 돼요? 이게 주가 조작이에요. 이거 오픈을 시키세요. 국힘은. 그 다음 주가 조작과 무관한 김건희 씨의 개인 거래다. 주가 조작과 무관한 김건희 씨의 개인 거래다.
이게 바로 주가 조작을 실토하는 거예요. 이 국힘애들이 얼마나 뭉치하고 무식하고 이런 식으로 실드치는 거 보나 기가 차. 응? 아니 그럼 김건희가 개인으로 하지. 어? 주가 조작하는데 차명 거래를 한다? 그래서 했잖아 그거도. 김건희가 윤석열이가 신한 정권만 오픈했고 뭐 미래에서 NH 뭐 미래대 뭐 여러 군데 했잖아요. 쥐가 지 구자로 팔고 사고 또 지가 지 엄마 구자로 팔고 사고 그걸 통정매매 1인 매매 그런 게 해가지고 주가 조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주가 조작이에요. 김건희가 개인 간에 거래한 거기 때문에. 이런 바보들이 어디 있나. 요새 주린이들 많죠. 20대 30대 애들. 걔네들 몇백만 원 몇천 가지고 하는 애들은 이런 걸 몰라. 근데 그거 TV가 보이는 건 완벽한 주가 조작이야. 응? 이게 작전 의심 기간에 9억 원대 차익을 봤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어제 토론에 나와가지고 윤석열이가 이재명이가 주가 조작 2010년 10월 이후로 했냐 안 했냐니까. 윤석열 했어. 근데 손해도 보고 이익도 봤을 거야. 나는 몰라 그런데. 모를 리가 없죠. 이 거짓말 때문에 윤석열이가 날아갈 위기가 또 온다는 것이죠. 다음 토론에 이거를 물고 늘으실 겁니다. 응? 그래서 SBS에서 주식 거래 내역을 입수를 했어. 김건희 씨가. 김건희 거. 이걸 보면은 자 보세요. 일단 이거부터 2010년 10월 28일부터 주식 매수를 해가지고 2011년 1월 18일 2달 동안 한 거야. 매수를 한 게 3,130원 평균 그때부터 치고 들어가가지고 판 거는 6,960원 2배 이상으로 팔았죠. 이게 주가 조작이에요. 도이치모터스가 무슨 그 당시에 뭐가 있었어요? 저도 그 당시에 주식을 하고 있을 때 도이치모터스가 뛰는 모습을 봤는데 제 느낌 저거 손 탔다. 응? 저거 사면 물린다 해가지고 안 했는데 2배를 튀겼단 말이야. 이게 주가 조작 아니면 뭐야? 2달 동안에 2배 튀기는 10억 넣어서 20억을 만들었어. 이런 식으로 김건희는 많이 했다는 거예요. 자기 말로 자기는 주식을 투자해서 돈을 벌었다. 주식을 투자해가지고 일반 개인이 돈 버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주식이 완전히 폭망하거나 금융위기 때 그때 사가지고 다시 1, 2년 기다리면 돈을 버는 경우는 있지만은 이땐 그런 시기도 아니에요. 2011년과 11년은 주가가 형편없을 때라고. 보면은 그래프 나와 있죠. 주가 조작이 일어나는 시기는 항상 2단계가 가장 강하게 치고 올라갑니다. 주가 조작은. 주식은 1차 매집 단계, 1차 올렸다 빼다 올렸다 2차에 확 빼다가 3차에 고봉 주고 빼버려요. 그러면은 지금 누구야 1단계, 2단계, 3단계 옆에 그래프 보면은 윤석열이는 2010년 5월까지만 내놨는데 그때는 주식이 좀 떨어질 때죠. 그렇죠. 그런데 2단계 때 확 치고 올라가죠. 거의 2배 올라가죠. 3,000원에서 6,900원대. 요 2달 동안에 집중 거래를 했단 말이야. 김건희가. 그 다음부터는 빠지죠. 김건희가 신이야? 김건희가 지금 멍청한 애가 솔직히 혀 꼬이고 말이지 무당 무속만 촬영하는 애들이 어떤 주식을 차면 돈 버는지 역술가들한테 물어봤을까? 이건 건호서측하고 또 선수들하고 엮였다는 거죠. 신문에 지금 나는 게 언론에 터지는 게 뭐예요? 이모라는 애는 지금 구속이 돼 있고 다른 선수가 또 하나 붙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선수하고 통화를 하면서 하지. 그러니까 주가 조작이라고. 내 이름까지 말 안 하려고 그랬어. 그게 너무 심해. 윤석열이가. 그러면은 여기 붙여놨죠. 매수 시기가 이게 잘 안 보일 거예요. 매수 시기가 이거 잘 안 보여. 하여튼 매수를 갖다가 수만 주 수십만 주를 하면서 매도는 딱 1,000주를 했어요. 1,000주를. 이걸 보고 매집 단계라 그래요. 살살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그러니까 주식 공모를 하고 주식 주가 조작을 할 적에는 김건희 혼자 한 게 아니죠. 나머지 7명은 딱 깜빵에 들어가 있죠. 같이 했다는 거야, 걔네들끼리. 너가 사면은 내가 팔고, 내가 파면 너가 살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가 매도를 갖다가, 2010년 1월 23일부터 2달에 그냥 쫙 팔아버려. 몇십만 주씩. 이거 완벽한 주가 조작이에요. 사는 거는 찔끔찔끔 사고, 팔찌는 콱콱 팔고, 이런 거 모르는 사람은 그거 TV 방송 들어오지 말라고. 특히 대깨연들, 이대남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걸 실드 쳐주면 안 돼요. 그럼 주가 조작을 했어. 과거 일이야. 공소시효 지났다 그래. 그러나 항상 말하는 건 국민들이 뭐를 원하죠? 거짓말한 대통령 싫어. 근데 이재명 지도부가 워낙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근데 윤석열은 지금 모든 거를 정권 탄압이라 그러고 2년 탈탈 털었다 그러고 그러잖아요. 최은순이 요번에 2심에서 무죄 받은 거 그건 하나고 나머지 6건은 지금 다 재판받고 있고 김건희는 지금 출두하지도 않고 대선 후에 나가겠다. 이거 말이 돼요? 응? 대선 후에 나가겠다. 그럼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되면 이거 묻어버리죠. 그죠? 없애버리죠. 그리고 김건희는 지금 보면은 자꾸 요사스러운 사진을 찍어. 그리고 네이버에 업데이트를 해. 프로필란에. 그러면서 안 나와. 못 나와요. 그럼 국민이 뭐를 볼 것인가? 응? 김혜경 증언은 나옵니다. 얼마 안 있다 김혜경은 인두급을 쓴 놈들이니까 나와서 휘젓고 다닐 거예요. 어차피 떨어질 건데 이재명이가 당선하려고 나와요. 근데 김건희는 아직까지도 안 나와. 창피한 줄 알아야 돼요. 보수라는 사람들. 내가 예상해드리죠.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돼도 우리는 망가지고 안 돼도 망가지는데 제가 왜 이렇게 그러냐 하면은 너무 창피하다는 거야. 보수라는 게. 물론 우리는 정권을 가져와야 되는데 너무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 이 정도면은 국민들이 본기를 일어나야 돼요. 전부 다 투표권 거부해가지고 30% 이하로 투표를 해가지고 30% 이하 투표율로 대통령 선거를 무산시켜야 될 정도에 지금 김건희는 주가 조작에 의해서 부를 쌓은 사람이고 윤석열은 그 뒷배를 봐줬다. 이렇게 되는 결론이 나온 거죠. 이 주식을 사고 판 거는 결혼 이후니까. 주가 조작한 사건은. 이후야 이전이야. 이후죠. 2011년이니까. 기가 찬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로 윤석열은 대통령 후보직을 사퇴해야 돼요.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이재명도 대장동 사건은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거 지금 하나씩 밝혀지고 있는데 그게 이재명 게이트냐 윤석열 게이트 몰라요. 솔직히 말해서 나중에 보세요. 그런데 이재명은 형수 욕설 문제로 그거 하나 가지고 사퇴해야 될 놈이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